알리익스프레스가 왜 이렇게 싼지 알아요? 이거 알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진짜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익이 없습니다.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쿠팡처럼. 쿠팡처럼. 다음 질문입니다. 흔히들 구매대행 제품은 반품이 들어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쓰거나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당근으로 팔아야 된다. 요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이유가 중국으로 보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싸길래 반품이 들어오면 다 당근으로 보내버리거나 자기가 쓸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반품건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으신 고객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배송을 하는 여러 업체를 컨택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그러니까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게 상품 요금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15일 내로 반품 신청을 하고 물건이 도착해야지 이제 반품 처리를 좀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중국에서 이슈가 있을 때는 6개월 가까이 중국으로 발송도 어려운 상황도 있었거든요. 중국 세관에서 반출이 되지 않아서 제품이 폐기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중국은 우리나라는 150불 기준으로 이제 목록 통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건 250위안. 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네. 중국에서 이슈가 있을 때는 6개월 가까이도 중국으로 발송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네,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지는데 중국 세관에서 통관을 안 시키는 거예요. 통관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반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통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지역이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네. 그 통관장에서 또 택배로 그 판매자한테 발송하는 시간도 또 한 4, 5일 걸리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SF 익스프레스로 보통 보내지는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으로 반품을 하시는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관부가세 플러스 시간적인 것까지 하면은 사실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처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중국으로 보내는 배송비도 비싸고, 네, 맞아요. 그리고 중국에 간다고 한들 타오바오 정책에 의해서 15일 이내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착 못할 확률도 많고, 심지어는 세관에 묶여서 6개월 이상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 네. 직접 찾으러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래요? 왜냐면 왜 찾으러 오라고 하는 거냐면 이 물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엑스레이에서 검사가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와가지고 한번 이 제품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 혹은 이 제품이 신고가가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중국 네이버 바이두에서 쳐보니 너는 신고를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했는데 이 제품은 15만 원짜리인 것 같다. 그럼 너는 왜 이거를 그 목록으로 내보내려고 하냐? 와서 세금을 내고 네가 가져가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반품은 사실 저희 배대지에서도 예전에 무료 반품 서비스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생각보다 뭐 이용률은 많지도 않고 반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가지고 사실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금액 나와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 질문 엄청 많이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구매대행 셀러들이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냐, 타오바오 구매가로 신고를 해야 되냐? 판매가로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그쵸? 옥션이나 이런 하는 게 맞는데, 보통 셀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가로 신고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판매가가 150불 이상이 초과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구매가로 신고를 하셔도 지금까지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원래 법적으로는 내가 구매한 금액이 아닌 내가 판매하는 판매 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맞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판매자의 이름으로 통관되는 게 아니고 구매자의 이름으로 통관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내가 구매한 구매 금액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세관에서 쉽게 알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구매가로 신고를 많이들 하세요. 사실 판매가로 넘어가면은 150불 이상인데. 그렇죠. 그 간이통관 수수료 내야 되고 관부가세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통 배대지에서는 간이통관, 관부가세 이거를 최종 소비자한테 통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거 뭐지? 뭐 갑자기 뭐 간이통관료 내라고 그러고 관부가세 내려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목록으로 좀 많이 가기 위해서 구매가로 신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매가로 신고를 해도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아, 좋습니다. 라고 이 정도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저희만의 사견입니다. 그쵸. 이건 저희만의 사견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거 다들 궁금할 것 같은데, 배대지 대표가 봤을 때, 이런 배대지를 골라야 된다. 이런 좋은 배대지를 고르는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배대지와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CS. 네, CS. 네, CS가 좀 빠르면 좋겠고요. CS가 좀 빨리 좀 운영이 되는 배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CS가 좀 고객하고 소통이 좀 빠른 배대지를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네네. CS가 빠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 3시간?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정도 늦은 건가요? 네, 보통은 대부분의 질문, 그러니까 80%의 질문은 보통은 10분 안에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배대지면 좋겠고요. 그래요? 네, 10분, 15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고에 가서 직접 물건을 열어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네,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저는 이 정도면 소통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소통이 사실 배대지는 힘듭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은 힘들고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배대지 이슈가 이제 파손 보험이거든요. 파손 보험이 가입이 좀 돼 있는 배대지. 이런 배대지를 좀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파손보험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네.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파손보험 되는 배대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 배대지들이 좀 파손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대지가 가입을 해놓으니까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배대지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파손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배대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배대지 운영에서 조금 마진이 많이 생기지 않는 배대지겠죠. 보험료를 배대지가 내줘야 되는 경우니까. 네, 그냥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카드 결제가 좀 가능한지, 현금 영수증 발행은 가능한지. 근데 카드 결제도 보통 이제 배대지들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10% 받는, 그러니까 수수료 10% 받는 그런 배대지도 있고. 그래요? 4% 정도 받는 배대지. 그러니까 저희 배대지 같은 경우는 한 4% 받거든요. 네. 근데 좀 무료로 하는 배대지가 있어요. 그래요? 카드 수수료를. 그 카드 수수료 무료로 하는 거는 저도 배대지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4%라고 하면 400만 원 정도잖아요. 네. 그럼 400만 원을 고객한테 돌려준다는 건데, 네. 사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애매하지만, 배대지 구조 자체가 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요새는 또 가격 경쟁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 부분은 카드 결제가 일단 카드 결제 가능한지,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한지 그거 보면 되실 것 같고, 저렴한 가격으로 현혹해서 사후 관리나 이 보상 서비스 부분에서 좀 소홀해하는 배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배대지는 사실 소통도 힘들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통도 힘들고, 물건 분실의 경우도 좀 있고, 나중에 물건이 분실되거나 이럴 때 보상받기도 힘들고. 근데 그 업체를 쓰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마진도 이제 소비자별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상품별로 다를 수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배대지가 4,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는데, 7,000원짜리가 있는데, 5,000원이면 내가 2,000원이라는 마진을 더 볼 수 있잖아요. 7,000원짜리 배대지 쓰는 것보다. 가격이 좀 적당하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 좀 빠르고, 파손 보험도 가능하고 위주의 배대지를 좀 찾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대지를 고를 때에는 너무 싼 데만을 고집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고 CS가 잘 되는지. 근데 CS가 잘 되는 기준은 노멀한 질문. 예를 들면 이런 제품이 왔는데 이 제품의 안에 있는 이 부품은 버려주고 다시 포장해 주세요. 혹은 이 안에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아닌 노멀한 질문들은 10분에서 15분 내에 답변이 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파손보험이 되는지랑, 그리고 카드 결제가 되는지,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저렴한 가격 배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실은 최근에 저한테 4,000원짜리 배대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4,000원짜리 배대지면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kg 1kg 요금이 4,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택배비 포함해서요? 네, 다 포함해서. 네네네. 그런데 올라갈수록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쵸. 물론 그렇게 했는데 시작 가격이 4,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잖아요. 시작 가격이 4,000원인 배대지는 아마 부가 서비스에서 아마 그 차액을 아마 청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싶은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택배비가 이제 보통 특송사에서 1,900원 정도에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1,900원 2,000원이잖아요. 네. 통관을 할 때 참고료가 한 800원 정도 나와요. 네. 그럼 2,800원이잖아요. 네네. 이런 얘기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2,800원이고 EDI 전송료라고 또 있어요. 자동 전송료. 한 250원 나와요. 네. 그럼 거기만 해도 3,000원이 넘잖아요. 3,000원이 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중국 창고 임대하고, 인건비 나오고,
그 부분이 과연 그 1,000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 4,000원짜리 배대지는 일단 아마 처음에 홍보 목적으로 네.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가 아마 조금 일반 배대지랑은 좀 다를 겁니다. 아. 네, 그렇게 좀 다를 거고. 그 저한테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던 그 배대지가 네네. 메일을 받고 제가 바로 확인을 못했어요. 아, 네네네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홈페이지가 없어졌어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부도가 나는 배대지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 하청을 받아서 단순하게 배대지 업무만 진행하는 그런 작은 배대지들이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이런 배대지들은 피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요. 이게 이제 물건을 두 건 정도 보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제 내가 배대지에 익숙하고 그 배대지를 이용하면서 물건이 주문량이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사실 어제 그제 연락을 받았는데, 네. 주문량이 많아져서 그 배대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배대지가 부도가 난 거예요. 셀러한테 연락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셀러한테 죄송한데 저희 물건이 어느 배대지에 좀 묶여 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어떻게든 비용은 좀 드릴 테니까 네. 그 배대지 가서 저희 물건을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네네네.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뭐 힘들 수 있으니까 비용 안 주셔도 되니까 제가 가서 배대지 가서 물건을 찾아오고 뭐 동영상을 한번 찍어드릴게요 하고 동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진짜 배대지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배대지는 보통 다른 배대지 업계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한국인은 한국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포부는 중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배대지들이 사실 덜어 있어요. 위탁이라고 표현을 위탁이라고 하죠? 할 수 있겠죠, 사실. 네. 근데 위탁 배대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몰라요. 네네네. 네네네. 친한 이제 경영자들 보면 위탁 배대지를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그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죠?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예. 있는데 동업의 형태가 아닌 대표이사 있고 임원진들이 있고 그 대표 한 분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배대지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소비자들이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어보면 셀러들이. 되죠. 동업자분이 따로 있는 배대지인지 예. 저희 고객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업을 하시는지. 네. 저는 그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실까?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도 오랫동안 딱 보니까 이런 동업의 형태로 있는 배대지는 항상 사고가 조금씩 난다는 걸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배대지는 동업의 형태가 맞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희는 제가 대표이사고요. 저희 직원 임원진들이 지금 현장에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제가 이 배대지를 조금 이용한 후에 제가 판단이 좀 쓰면 그때 제가 그 셀러들을 좀 데리고 와서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동영상도 촬영해주고 그다음에 배대지 망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저한테 네. 대표님 알리익스프레스가 왜 이렇게 싼지 알아요? 이거 알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사실 진짜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무료 배송 무배를 하는데 그렇죠. 뭐 2불 3불에 들어오고 사실 배송 무료 배송에 1불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게 그렇죠, 싸지 그렇죠. 하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1불 2불짜리 사셔가지고 언제 오지 하고 까먹을 때쯤에 또 도착하잖아요. 그죠? 그런 맛이죠. 네, 그런 맛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조금 쓰다 버리시는 경우가 많고. 네네네. 일단 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알리바바 소속이잖아요. 근데 알리바바는 여러 개의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중 금융 소속인 알리페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상장하려다가 실패한 네. 알리페이가 있는데 알리페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해서 펀딩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네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익이 없습니다.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겁니다. 쿠팡처럼. 쿠팡처럼 네,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시장은 알리익스프레스 재무제표를 펼쳐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 알리바바 하루 판매량이 3억에서 4억 건 정도 돼요. 그다음에 미주는 20억 건 정도. 그다음에 러시아는 4억 건 정도. 그다음에 일본은 한 1억 3천만 건 정도. 네. 근데 한국 시장은 고작 6천만 건밖에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대단한 거 느껴지지만 네. 알리익스프레스가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은 재무제표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 시장이에요. 알리페이가 알리익스프레스를 위해서 한국 시장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냐면 이제 통관고유부 오류건이 엄청 많아요. 주문건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통관고유부 오류건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하루에 한 5천 건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5천 건이 해결이 안 돼서 그 벌금만 하루에 1억씩 내고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벌금도 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높이고 주가에 반영을 하려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평택으로 통관을 하고 있는데 네. 평택 세관에서 네. 알리익스프레스 물건이 95% 정도가 돼요. 그러면 평택 세관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를 위해서 뭔가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통관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평택 세관은 어떻게까지 지원해 주냐면 창고료도 아까 제가 말씀 창고료 한 800원 정도 나온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인천에. 창고료도 할인을 해주고 얼마나 할인해주죠? 50% 이상을 할인해 줍니다. 그 극소형 화물들이 있어요. 300g 미만인 화물들. 택배가 아니고 우편으로 가는 것들. 네, 우편으로 갈 수 있는 것들. 네. 그 300g 미만인 거는 또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300g 미만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창고료나 EDI 그 전송료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근데 사실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시는 물건들의 60%에서 70%가 30g 미만 물건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쿠팡이 지금 매출이 네.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적을 위하여 네.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네. 이런 정보는 안 알려주죠, 어디서? 이거 네이버에 뒤져봐도 안 나와요. 뒤져봐도 안 나와요. 오늘은 그 배대지를 직접 운영하시는 배대지 대표님을 모셔서 이런 여러 가지 꿀팁도 들어보고 또 뜻하지 않게 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여쭤봐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회수 확인해서 조회수가 빵빵 터진다면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나온다면 이 전자상거래 시장, 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어떻게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흐름.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미 흐름이 지나서 타오바오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에 현재 거주를 하시거나 주위에 전자상거래 관심이 많으신 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제가 다음에 나오면 이 중국 전자상거래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네. 말을 한번 해드리는 기회가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 배대지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영상에 참여해주신 배대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